8월 증시의 본격적인 출발입니다. 월요일장 양대 지수 또 무난한 출발을 알렸습니다. 양호해진 수급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갑론을박, 오늘장 탑10 출연자 소개해 주시죠. 허준식 해설위원님. 네, 자 오늘은 메리츠 정금증권 강북센터에 서동수 대리 나와 계시고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유성치 운영력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주 첫 거래일인데요. 일단 코스닥이 지난 주말에 이어서도 상당히 좀 좋았던 흐름세였는데 먼저 오늘 시장 좀 잠깐 여쭤볼게요. 오늘 대응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뭐 웬만한 주식 가지고 있으면 다 오르는 장이었기 때문에 네. 예, 뭐 상대적인 박탈감이 좀 적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네, 예. 또 제가 중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은 좀 결과가 좀 괜찮았습니다. 컴투스가 저번에 334에서 3이라고 그러셨죠? 네. 3, 컴투스가 3. 예, 그 좀, 4인가요? 예, 그 한 4 네, 이상으로 4 이상으로, 예. 잘하셨던 것 같고요. 운영료님 어떠셨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거 뭐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저도 오늘 한 4종목 정도 들고 있는데 다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편차는 있긴 한데 일단 실적 좋은 기업들은 계속 간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보면 코스닥 시장이 기술적인 반등을 넘어서서 아까 말씀하신 뭐 컴투스 그리고 뭐 CJ ENM을 비롯해서 성우 아이텍 이런 기업들 보면은 계속해서 고가를 경신해 나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뭐 실적 좋은 기업들은 계속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다 아주 좋은 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키워드들 시장에서는 어떤 쪽에 주목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2080선에 마감됐습니다. 오늘 시장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서머 랠리의 강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매기 확산이 일어나면서 우리 증시 전형적인 강세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오르면서 알리버도 오르고 또 시멘트주도 오르고 조선주, IT, 게임주까지 전반적으로 순환매 양상이 나타나면서 시장 전반적인 모습 원활한데요. 특히 오늘 코스닥이 반등답게 반등을 해주죠. 앞으로 강세장이 도래할 수 있을지 점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그 가운데서도 2분기 어닝 쇼크를 나타냈던 종목들의 급락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마켓 코리아, 또 현대로템, 한미약품 같은 종목이 3에서 9% 내외의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통신주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통신주 3인방 가운데 SK텔레콤이 장중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긴 했지만 2%대 오름세를 보여주는데요. 통신주를 최근에 얘기하면서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 배당 증가 기대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반기 통신주가 실적이 개선된 확률은 얼마나 있는 걸까요? 자, 세 가지 키워드 가운데 선택해 주시죠, 의원님. 네. 자, 매기 확산이랑 어닝 쇼크랑 통신주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서동수 대리님, 이 중에서 어떤 거 좀 먼저 볼까요? 매기 확산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매기 확산이면 오늘 뭐 이렇게 순환매가 빠르다는 그런 부분을 좀 점검해 주실 건가요? 보자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제가 굉장히 헷갈려요. 사실 시장에서의 주류가 무엇이고 비주류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가장 지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네. 주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계속 신고가를 계속 내고 가 있는 상황이고 비주류라고 했던 것들도 지금 바닥에서 계속 올라오는 모습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근데 항상 결론적으로는 다 열어놓고 봐야 한다. 네. 열어놓고 봐야 한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는 오늘 실적이 기대가 돼서 올랐지만 CJENM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2분기 실적이 좀 별로 좋지는 않았었어요. 하지만 오늘 뭐 ENM이라든가 CGV ENM이 실적 아직 안 나왔을 건데요? 안 나왔어요? ENM의 실적 눈높이가 상당히 지금 낮아져 있는 네. 상황인데 100억 네, 네. 정도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런 기대감까지도 이제 실적을 넘어서서 3분기는 좋아질 것이다. 이런 막연한 기대감. 오늘 그런 모습들 레포트 사실 굉장히 뭐 좋은 로직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네, S증권에서 나온 CGV라든가 ENM에 관련된 것들. 그러면 이게 지금 다 통하는 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갖춰놓고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항상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 제가 여기다 써놓는 거는 주류하고 비주류를 나누자 했는데 네. 오르는 게 주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뭐 컴투스 실적되는 거 아니면 트로이카만 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도 했었는데 그게 정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만큼 시장이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쪽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같이 올라가면 아까 기존에 말씀해 주셨던 바닥권에 있던 놈도 같이 올라오고 센 놈도 같이 움직이니까 이건 그러니까 초강세장으로 가는 어떤
뭔가 예, 맞습니다. 저는 맞다고는 생각하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해외 증시 부분들이 지금 약간 좀 조정이 있어서 혹시 여기에 편승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도 했었었는데 최근 보면은 그 배당 확대 정책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멀티플 상향, 코스피의 멀티플 상향이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처음에는 우선주나 정책 트로이카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런 기대감들이 여타 다른 낙수 효과도 지임하면서 다른 산업재 쪽으로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모습들을 보면 주식을 진짜로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운용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지금 해보시면 좀 다 그냥 분위기가 좋은 것 같으세요?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뭐 약간 그 큰 맥락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 약간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그 낙수 효과라는 것이 제 판단에서는 모든 업종에 다 이렇게 파급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실제로 수혜를 받는 업종군들은 상당히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책적인 지원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고 그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효과는 줄 수는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게 대세 상승으로 이끄는 그러니까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 흐름이 저는 내년에 미국이 금리 인상하기 전까지는 계속 갈 거라 보고 있고 그렇다면 분명히 실적 좋은 기업들은 상당한 시세 랠리를 보여줄 거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차별화는 더 심화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업종이나 기업들은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반면에 못 가는 기업들은 상당 기간 또 좀 차별하게 좀 홀대를 받는 그런 흐름이 계속될 거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의 전망보다는 유동성이 당분간 들어온다면 결국 어느 업종과 어느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고 돈이 들어올 건가 그런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매기 확산이니까 이제 순환매를 좀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전문가 운용장님은 그 인터넷 비즈니스 쪽을 좀 많이 보셨잖아요.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쪽들이 결국에는 산업계 성장성이 가장 좋은 쪽은 이쪽이다. 그래서 이쪽을 보시자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오늘 보면 이제 다 보면 뭐 인터넷 가지고 장사하는 쪽들이 좋았었어요. 게임주도 사실은 뭐 인터넷이라는 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망 때문에 결국에는 되는 것일 거고 결과적으로는 그쪽이 좀 더 이제 드라이브 모멘텀 받는다고 보세요. 더 강하게 될 것으로 보세요. 속도의 문제인데요. 지금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뭐 예를 들어 다음이라든지 컴투스라든지 워낙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적 전망치 자체가 좋고 특히 네이버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당히 아쉬운 가격대까지 빠져 있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역시 성장주는 실적이 그만큼 따라준다면 제가 볼 때는 프리미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네이버를 비롯한 그런 인터넷 관련주들, 플랫폼 관련주들은 좋아 보이고요. 특히 거기에 모바일 쪽에 콘텐츠를 담는 부분들, 콘텐츠 관련주들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도 좋은데요. 요새 와서 또 제가 포트에 좀 편입하고 있는 쪽은 약간 경기 민감 업종도 좀 관심을 두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화학 쪽에서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뭐 OCI 같은 기업들도 하반기에 좀 좋아질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경량화 쪽에서도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 기업들도 실적이 상당히 기대되기 때문에 뭐 업종을 막 구분하기보다는 그 업종 내에서 그래도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묵직한 쪽도 움직인다고 보세요? 무거운 쪽도 움직일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는 그 무거운 쪽은 그냥 말 그대로 좀 무거운 거 하는 애들이요. 뭐 자동차나 철강이나 화학이나 이런 쪽도 같이 된다고 보세요? 화학 쪽은 제가 이번 2분기 실적을 보니까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기업들 보니까 예상보다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3분기 때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형성된다 보고요. 근데 철강 쪽이나 개인적으로 뭐 자동차 쪽이나 이런 쪽은 뭐 실적 자체가 안 좋잖아요. 근데 뭐 기대감으로 지금 올랐는데 그거는 수급적 요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한 1분기 정도 가다가 또 미끄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리님은 아까 이제 좀 같이 움직인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워낙에 이제 아까 그 좀 안 좋았던 쪽이랑 실제로 지금 좋은 쪽 같이 움직인다고 보셨는데 그 순환매가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기존에 좋았던 쪽들에서도 안 좋은 쪽들까지 지금 같이 끌고 올라갈 순환매가 나오는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주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뭐 산업재도 결국에는 롯데케미칼도 말씀하시곤 했는데 이런 쪽에서도 다 오픈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들어 올리는 주체는 외국인이고 외국인이 결론적으로 산업을 골라가지고 프로그램 매매로 그냥 우장창 사는 거지 뭐 골라가지고 뭐 이거를 이게 더 좋아지고 이렇게 사는 게 지금 아니라는 장이랍니다. 멀티플을 상향을 한다는 거는 그런 산업 업종 간의 이런 것도 지금 다 무너뜨리면서 올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도 주류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해요. 하지만
이게 항상 비주류였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비주류가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세상 시장에 그 정답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보면서 반성한 게 내가 정말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산업재들이라든가 뭐 철강 이런 쪽, 조선 쪽 이런 것들도 항상 열린 시각을 항상 가져야지 만약에 시장이 조금이라도 변화된 일주일 동안의 모습을 가진다고 하면 시장에서 그 못 쫓아가는 그 괴리감을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는 사실 조금 이제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면 돈을 벌려고 결국에 하는 거잖아요. 수익률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시황들의 흐름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 어떤 상승의 랠리 동안에는 한 번 주도주로 자리 잡은 놈이 끝까지 주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예전에 뭐 현대중공업이 그랬었고 뭐 대한해운 뭐 이런 OCI 그러니까 걔가 그냥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주류라는 쪽을 더 봐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아니 근데 예. 그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아 이번 장은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다르게 네. 전개될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열어놔야 된다는 근데 얘기죠. 항상 안 그랬잖아요. 과거에. 항상 안 그랬다는 건 네. 컴투스라든가 이런 게 네. 지금 아까 그 무슨 역금융장세에서 무슨 그 금융장세로 넘어가면서 네. 실적 멀티플을 많이 줬던 그 뭐 종목들은 다 빠개지면서 뭐 은행주라든가 증권 트로이카가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식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무라카미 뭐 어쩌고저쩌고 그 일본 아저씨 얘기했던 것처럼 다 그게 맞아 들어가느냐 이거죠. 결론적으로 네이버는 빠개지는 모습 지금 살짝 빠개졌지만 다음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전혀 지금 대입도 안 되고 게임빌 컴투스도 그 교과서적인 그 이론에는 다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이 지금 장을 주도하는데 상대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이제 인터넷에 기반을 두는 근데 제가 좀 말 끊어서 죄송한데 괜찮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유동성이 들어와서 이제 어느 쪽을 띄울 거냐의 문제잖아요. 아까 우리 수동수 대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솔직히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쪽이 줄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저평가예요. 저평가인데 내도록 1년, 2년, 3년 저평가일 수도 있고요. 이게 고평가인데도 돈이 들어오면 여기서도 답으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일반 우리 투자가들이 우리 이제 뭐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어느 쪽이 움직일지를 계속 선택을 해요. 그래서 초이스의 문제인데 그게 확률적으로 제가 이제 한 15년 이상 해보니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전문가들도. 그걸 쫓아다니면서 내가 수익을 낸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풀을 좀 좁혀라.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아는 관심업종이나 잘 아는 섹터에 있는 기업 쪽으로 좁혀가지고 좀 집중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결국 기업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미래이기 때문에 맞출 수 없는 상태에서 유동성이 어느 쪽으로 들어오냐의 그 부분이고요. 단기, 중기로 보시는 분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수동수 대리님 말처럼 그런 유동성의 흐름을 잘 포착하면서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역시 또 좀 유망 섹터 쪽에 있는 성장성 있는 그런 쪽으로 장기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서 대리님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국면은 그 어떤 특정 섹터에 집중하기보다는 다 열어놓고 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물론 아니 그 저는 어느 시나리오도 열어놓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되고 안 된다 이런 쪽보다는 그냥 지금 분위기가 저도 지금 화학이랑 소재 없어요. 애매하죠, 그쪽은.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지만 매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만약에 이 종목명을 지워놓고선 포스코가 양봉 거래량이 실렸던 날짜를 딱 보고 여기에다가 내가 진짜 종목을 모르고 추가 매수를 할지 안 할지 내가 이 과거에 이 종목에 대한 잘못된 그 편견과 아집 때문에 결론적으로 다음 날 올라가는 상승을 편성하지 못한다는 거는 투자자로서 반성해야 된다는 모습 생각이 그러니까 저도 주말에 집에서 좀 이렇게 누워 있으면 생각을 해봤는데요. 포스코랑 현대중공업이 너무 싸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누워서 잠깐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종목이 진짜 여기서 더 빠질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 역시 뭐 그런 PBR 자체가 낮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근데 너무 이제 좀 묵직하니까 사실 좀 실제 투자하면 내가 이걸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또 역으로는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그런 막 그 코스닥에 있는 모바일 게임주를 내가 지금 주당 뭐 10몇만 원에 사가지고 이걸 편하게 들고 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보니까 못 사겠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상충되는 그런 시황인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 자 이제 좀 하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네 번째입니다. 전기 전자 업종. 금요일장에 외국인이 IT 업종에 대해서 2,300억 원대의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장, 바로 오늘장에 1,100억 원대로 되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IT주가 반등에 나서주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흐름도 앞으로 강세장 도래의 어떤 가능성을 내비치는 흐름인지 아니면 단순한 순환매로 봐야 될지 판단 필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 성우하이텍입니다. 성우하이텍이 5거래일째 점프를 하면서 오늘 연중 최고치, 장중 고점에서 마감됐습니다. 자동차 관련 테마 가운데서 전기차에 이어서 자동차 경량화 쪽도 틈새를 형성하면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쪽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되겠네요. 여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흘 동안에 100명 이상 사망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은 아프리카 내에서의 움직임인데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 따른 공포는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에서도 관련주가 아주 크게 확산이 됐는데요. 진원생명과학이 이틀째 상한가였고 살균제, 항생제, 백신, 분자진단, 마스크, 콘돔까지 오늘 그 관련주가 강세를 띄었습니다. 일부 종목은 좀 변동성도 보였고요. 일곱 번째 키워드입니다. 우선주 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배당 매력이 있고 또 괴리율이라는 것이 현재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이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장에서는 CJ제일제당 우선주, 삼성화재 우선주, LG 우선주, 아무래지 우선주 등 우선주들이 52주 신고가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자, 두 번째는 IT랑 자동차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 우선주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우영룡님 이 중에서 어떤 거 보시겠습니까? 네, 그 자동차 경량화 관련주인 그 성우하이텍 보겠습니다. 네. 자, 경량화 테마는 뭐 계속 좀 이어졌던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성우 하이텍에 좀 집중을 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네. 이쪽은 아니시고 그냥 경량화 쪽을 보자고 하신 건가요, 그럼?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이제 키워드를 뽑아드렸는데요. 일단 자동차 경량화 수혜주라고 하면 아무래도 차체를 만드는 회사들을 우리가 좀 주목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차체를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만들 거냐, 대신 이제 강도를 높일 거냐 문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 서너 종목 정도를 우리가 뽑아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성우하이텍이 최근에 주가의 흐름은 가장 강한 것 같아요. 일치테크는 좀 급등했다 좀 쉬어가는 흐름인데요. 결국 차체 소재가 변화하면서 뭐 마그네슘이나 뭐 알루미늄이나 이렇게 소재가 변화하면서 이걸 갖다가 차체 자체를 기존에 우리가 철로 만들 때와 똑같은 기술, 그 기술력으로 만들어내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능력이 있는 기업이 몇 개 없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좀 최근에 현대차나 기아차 쪽으로 상당히 많이 납품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들로 본다면 한 두 종목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우하이텍하고 한 일치테크 정도가 좀 유망한 기업으로 좀 판단이 돼서 이 기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고 실제로도 매출이나 영업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규모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저렴해 보이고요. 도표를 보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다 뽑아 올라다가 제가 그냥 뭐 관심 종목만 뽑아 와봤는데요. 나머지 기업들은 뭐 전체적으로 뭐 퍼나 뭐 그 순이익 수준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제가 제외를 하고 성우하이텍과 일치테크 두 종목만 뽑아 와봤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그 성우하이텍은 덩치가 크다는 것이 좀 장점이고요. 일치테크 대비해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시가총액도 뭐 영업이익 규모 대비해서 보면 한 딱 적정한 수준으로 한 1조 원에 가까운 그런 시가총액 기록하고 있는데요. 퍼가 한 6.6, PBR이 한 0.9 정도 되고요. ROE가 15.4입니다. 근데 이제 일치테크는 보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상당히 적지만요. 최근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요. 순이익하고 영업이익을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우하이텍은 거의 절반이지만 일치테크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것은 역시 비용 절감을 잘하고 있다는 뜻이고 자기 자본을 가지고 상당히 이익률을 잘 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ROE를 보시면 압도적입니다. 23.4까지 나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퍼는 좀 높지만 좀 성장성 측면에서는 일치테크가 최근에 좀 치고 나오는 모습이고 성우하이텍은 역시 전통적인 강자로서 안정적인 그런 실적을 꾸준히 내는 기업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두 종목 다 꾸준히 한 번도 역성장하지 않고 성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도 테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전기차와 더불어서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 보니까 저는 완성차만 그런 줄 알았는데 성우하이텍도 굉장히 PR이 낮네요. 이렇게 올해 예상 실적인데요. 단위가 억인데
원래 성화했던 게 작년도부터요. 네, 좀 네. 저평가 상태였어요. 그리고 뭐 올해 있나요? 이슈가 또 개별적으로 따로 왜 주가가 이렇게 좀 저평가된 이유가 있을까요? 따로? 그냥 완성차 따라다니는 건가요? 어떻게? 계속해서 저평가 이야기는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수급이 안 따라주다가 최근에 수급이 꽤나 좋아지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특히 올해 작년도보다는 조금 더 크게 성장할 거로 지금 기대되다 보니까 예, 예. 최근에 좀 매기가 집중되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경량화 관련해서는 서 대리님도 계속 관심이 많은 쪽이시잖아요. 예전에 뭐 오토모티브 삼형제 뭐 이런 쪽도 언급해 주셨었는데 이런 건 계속 좀 뭐 테마가 아니더라도 굳이 산업 면에서 봤을 때도 성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예, 아무래도 이제 완성차 시장의 성장률은 뭐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런 친환경차, 저탄소를 내면서 고효율, 연비 개선을 그런 정책 의지는 전 세계 어떤 정부라도 지금 다 가져가고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똑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차가 고효율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 차가 가벼워지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엔진의 퍼포먼스를 좀 더 늘리고 좀 기름을 덜 먹는 이게 여기 이제 뭐 다운사이징을 해가지고 과급기를 다는 형식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요. 4000cc짜리가 2000cc짜리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또 이제 고단 미션은 5단이 아니라 8단을 넣고 아니면 뭐 클러치 같은 경우는 듀얼 클러치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뭐 5%에서 한 8% 정도의 이제 연비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서 지금 가장 좀 많이 보고 있는 것은 우리 뭐 독일의 B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전체 그 메탈 중에 알루미늄이 20% 정도가 들어가요. 현재 우리 상용차들은 다 8% 정도 수준입니다. 네네.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고연비를 좀 이렇게 실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걸 본다면은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루미늄으로 많이 소재를 바꾼다는 것은 지금 뭐 미션 커버라든가 엔진 커버,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업체들 이런 쪽으로 지금 좀 많이 한정적이에요. 왜냐면은 결론적으로 철의 가격은 톤당 1,000불 정도, 100만 원 정도지만 알루미늄은 지금 1,700불이란 말이에요. 1.7배 정도 된다는 얘기죠. 마그네슘은 2,700불이기 때문에 아예 완전히 산 넘어가는 일이고요. 비싼 차가 아니고서는 알루미늄을 대거 적용하는 쉽지는 않다. 하지만 알루미늄이라는 소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연 강판을 좀 더 압축을 해서 고강도 강판으로 해가지고 조금 무게를 줄이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한계가 오기 때문에 알루미늄 소재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건 사실이고 사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다이캐스팅, 엔진이라든가 이쪽 미션 쪽에 들어가고 있는 만드는 쪽들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조금씩 셰시, 그러니까 바디 부분에 나오는 것들을 하는 친구가 서진 오토모티브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공통점을 찾아보면 이 정도가 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서진 쪽 같은 경우가 앞으로도 좋을 거로 보시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경량화 관련주들의 좀 전체적인 상황을 좀 점검해 봤고요. 마지막 키워드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8번째 키워드입니다. 시원한 영화관 주말 동안 많이들 찾으셨을 텐데요. 이 영화 명량의 인기 다들 실감하시고 많이 들으셨죠? 지금 개봉 엿새 만에 500만을 돌파했습니다. 연일 신기록을 쓰고 있고 이에 따라서 역대 1위 영화인 아바타의 기록도 깰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CJ ENM, CJ CGV 그리고 대성창조까지 관련주로 엮이면서 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9번째 키워드. 네, 창투사주입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오는 10월부터 보험사가 창업 벤처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되면서 오늘 증시에서 SBI 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넘 인베스트, 제미니 투자 등 창투사주가 일제히 신고가 혹은 상한가 혹은 급등했습니다. 10번째 키워드. 하버나인이 오늘 코스닥에 첫 선을 뵀습니다. 자, 오늘 공모가보다 약간 낮은 가격에서 시초가를 형성했는데요. 공모가가 12,500원, 오늘 주가는 2%대로 하락한 12,000원 선에 마감됐습니다. 가전용 알루미늄 외장재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키워드가 종목에 대한 것들이 많죠. 자, 마지막 종목에 대한 키워드 분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허 의원님? 네, 자, 제작진이 명량 대박 조짐 뽑아주셨는데요. 오늘 오전에 9시 40 몇 분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CJ 엔터에서 기자가 먼저 물어봤겠죠. 거기서 이 기자한테 전화해서 알려준 것 같지는 않고 500만 9시 40분 현재 시각으로 500만을 뚫었다고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나쁘지 않았던 흐름인 것 같은데 뭐 CGV랑 ENM 오늘 보셨으니까 좀 어떻다고 보세요? 지금 붙여도 된다 아니다. 뭐
단기로는 예. 일단 효과는 좀 있을 거는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오늘 그 모 증권사에서도 그 추정치를 계산했던 그 표가 있던데요. 제가 예, 한번 예.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아, 드리면. 이거 표 가져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예. 보니까 뭐 850만까지 가정을 했어요. 여기서는. 예. 그래서 얼마 수익이 나냐면 한 보니까 38억 정도 수익이 난다고 얘기했고. 직접 투자사인가요? 네, 이쪽이? 이 CJ 엔터테인이 엔터가? 이제 떨어지는 예. 수익이 그 정도 떨어진다는 거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오늘 500만 돌파했잖아요.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850만 원 너무 작게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말 동안에 하루 만에 125만인가 들어왔다 그러거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1000만 원 기본으로 돌파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추측치를 계산을 해서 한번 계산해 보니까 네, 예. 1등 했던 그게 뭐 1,300만, 우리 1,400만인가요? 아바타가 몇 명이었네? 국내는 1,300만 정도가 1등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건 아마 경신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예. 그렇게 따졌을 때 계산을 대충 우리가 해보면, 제 판단에서는 한 100억 이상은 떨어지지 않을까. 요거 하나로요? 네, 요거 하나로 분기 아까 영업이익이 2분기 한 100억 정도 예상된다고 했잖아요. 100억 초반 정도 지금 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는 떨어질 걸로 보이는데 이게 일회성이잖아요. 네. 3분기 때 막 뭐 1,000만, 1,300, 1,400 봐도 일회성으로 받는다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해외 쪽이나 이런 쪽에 모바일 게임 최근에 많이 진출하고 있으니까 네, 네. 그런 쪽의 성과를 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맞지 않나. 네. 단기로는 아무래도 좀 호재긴 호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영화 대리님 보셨다고 그러셨죠? 네. 네. 물론 중국 사람들이 네. 보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럼 해외 쪽 일본이 수출에 되게 대한 바보로 기대감도- 나오거든요, 거기. 그냥 뭐 추풍 낙엽입니다. 출연한 일본 배우도 있던데. 그죠? 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아, 너무 일본 사람 같다. 일부러 넣어가지고. 네, 네. 네, 맞습니다. 아, 뭔가 좀 분위기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중국으로도 일단 수출되면 네. 잊지도 않은 파란색 괴물 이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훨씬 뛰어넘을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나왔을 때는 한 7.5점 정도였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95점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일단 저희 아버지가 보러 가신다고 하는 영화는 1,000만 안 넘은 게 없어요. 네.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1,000만 원 충분히 그쪽에 넘을 수 있어요. 엔터테인먼트 쪽에 근무하셨어요 예전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원래 아버지들이 이런 거 안 보시잖아요. 근데 아버지까지 무슨- 일단 예. 보시면은 보통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예전에 아버님 또 어떤 영화 보셨어요? 해운대. 예, 그리고 뭐 설국열차 이런 거 있죠. 네네. 1,000만 넘는 것만 보세요. 보시면 항상 안목이 좀 있으셔가지고 네. 어떻게 됐든 BEP가 먼저 보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좀 이제 보고 계시다가 어떤 수준까지 넘어가면 그때 재밌다 그래서 보러 가시는 편이세요? 그러신 스타일이거든요. 좀 후행하시는 네, 약간- 후행하시는 스타일이긴 하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강력한 지표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BEP 650만 명은 전 충분히 넘는다. CJ ENM이 사실 뭐 100억밖에 안 되는 영업이익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밀렸었는데 네네. 뭐 텐센트랑 모바일 게임들이 진출하는 시점이 하반기에 몰려 있다는 점을 보면은 일단 여기에서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권역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네. 뭐 정고점을 뚫러가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밸류에이션은 지금 뭐 아까는 좀 단발성으로 보시는데 어떻다고 보세요? 짧게 지금 좀. 1조 오늘 아까 이해는 올라 기준으로. 1조 한 7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근데 지금 올해 지금 예상 영업이익 자체는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한 종목은 50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던데 네. 그렇게 따져보면은 지금 이게 한 제법 보이나요? 좀 비싸 보이긴 아니, 이런 하거든요. 종목은- 근데 네. 콘텐츠 업종이다 보니까 네. 뭐 무조건 뭐 프로 따질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좀 궁금했던 네. 게 여러 가지를 같이 하잖아요. 얘는 영화도 하고 뭐 방송도 하고 게임도 하잖아요. 이러는 건 어떻게 밸류를 맞춰줘야 되나요? 어떻게 하세요? 실제적으로. 사실 이지 E&M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의 방송 쪽에서 실적이 나온다는 점이 회사의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죠. 사실 밸류에이션상으로 네. 어디에다가 측정 불가한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네. 사실이고요. 일단 CJ E&M이 텐센트하고 굉장히 빨리 계약을 체결을 했고 게임빌이 이렇게 좀 어떻게 글로벌리 나가는 컴투스가 글로벌리 팔리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회사의 퍼포먼스를 3배, 4배 이렇게 넘어섰다는 점에서 상당히 원래 멀티플을 줬던 거였거든요. 네, 근데 네, 지금 네. 실적이 맞춰졌죠. 멀티플을 2분기 실적 이제 저게 나온 만큼 이제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이미 시장에서 받아들여진 상태에서 기대감을 일으키는 시점은 맞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바로 내일장 키워드도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먼저 운용록님부터 10개 혹시 다 띄워주셨네요. 네. 저는 4개 합산으로 정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순환매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아까 리뷰하는 개념에서 아까 다음 주도주는 아까 화학이랑 이런 쪽도 된다고 해주셨었나요? 그런 쪽은 지난주부터 계속 편입은 하고는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 많이 올랐던 쪽보다는 네. 상대적으로 2분기 실적이 좀 호전됐던 기업들 중에서 못 올랐던 기업들 위주로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네. 뭐 금호석유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은 보고 계신가요? 관심을 좀 두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네. 서 대리님은 어떤 키워드? 저는 성우 하이텍 예, 경량화 경량화요? 관련해서요. 네. 두 분이 오늘 그 좀 바꿔서 하셨는데 미리 말씀하시고 오신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경량하시. 저는 명량 대박으로 가겠습니다. 워낙에 따라잡기를 좋아해서요. 저는 추종 매매로 명량 대박 조짐 하고요. 자, 내일 장 공략주 바로 볼 텐데요. 먼저 서 대리님부터 공략주 어떤 거 갖고 오셨습니까? 저는 서진 오토모티브 아까 알루미늄이라는 거 공통 분모를 찾았던 종목이고요. 네, 예. 충분히 지금 가능하다. 금일 종가로 들어가도 되고. 제가 이걸 하는 거는 좀 시장에서 그 국가 큰 그림 정책으로 이렇게 이어가는 모습들을 좀 정신을 차리고 좀 이런 것들도 좀 해야 된다. 이런 느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중심을 네네. 찾자는 의미고. 이거는 진짜 저는 된다고는 보고 있거든요. 정부한테도 하는 얘기죠. 우리 정부 정책 위반자들한테도 아, 그렇죠. 좀 잘하라는 얘기죠. 잘하시라는 얘기고 목표가는 얼마 잘 좀 보십니까? 하세요. 네. 네, 목표가 목표가 5,000원 보고 있고요. 일단 짧게 하고 이제 뭐 손절가는 오늘 여기서 더 밀리면 일단 기술적으로 더 무너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서진 오토모티브 5,000원 주셨고요. 자, 운용용님은 어떤 종목이세요? 저는 조금 뭐 키워다운 좀 상관없이요. 예, 왜냐하면 좀 요새 송화이템 이런 것도 좀 많이 올라가지고 약간 이쪽보다는 좀 쉬고 있는 쪽, KH 바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가져 나와봤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다이캐스팅 전문 업체인데요. 아까 뭐 우리가 말했던 자동차 쪽 그런 다이캐스팅 업체들도 유망하지만 네, 예. 역시 휴대폰 메탈 쪽을 만드는 기업도 상당히 유망하다 보거든요. 삼성이 갤럭시 알파로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차기 기종 또는 타 업체 쪽으로 확산된다면 충분히 수혜를 받을 기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일단 19,300원 정도 전후로 해서 매수를 하시고요. 네. 목표가는 좀 길게 보고 저는 3만 원까지 보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직종 고점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7,500원 최근 하단부를 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공략주 한 번 더 점검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서동수 대리는 서진 오토모티브입니다. 목표가가 5,000원이에요. 좀 짧게 보셨는데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유성치 운용력의 KH바텍은 목표가 3만 원으로 주셨습니다. 자, 시장 키워드는 일단 유성치 운용력은 매기 확산 주셨고요. 서동수 대리님은 성우 하이텍, 경량화 관련주들 좀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영화 관련해서 명량의 대박 조짐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보겠습니다. 2009년도 하반기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5일에서 200일선 우상향 속에 완전 정배열 신호가 오늘 나왔습니다. 일부 아주 오래되신 차티스트는 오히려 정배열 구간에서 주추세인 200일을 120일이 뚫고 올라가면 큰 조정이 나온다고 보는 쪽도 있는데요. 어쨌든 분위기는 나쁘지 않게 전개가 될 것 같고요. 경기 부양 랠리가 이어질 것인지도 계속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